네, 여러분은 지금 K 스마트 등대공장 컨퍼런스를 시청을 하고 계십니다. 예, K 스마트 등대공장은 그 9월 8일부터 10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스마트 팩토리 오토메이션 월드 2021의 D-100일 기념 행사입니다. 몇 번 계속 설명을 드리네요. 네, 스마트 팩토리 오토메이션 월드 2021 현장에 오셔서 많은 참여 그리고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 스마트 등대공장 컨퍼런스 지금 5번째 주제 발표 연사를 모시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KS텍의 김태현 전문위원님을 모시고 이제 진행을 해볼 주제는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를 위한 APS 시스템 구축 사례 소개라는 주제 발표입니다. 예, 김태현 전문위원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KS텍의 김태현 전문위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시청자분들께 지금 KS텍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 최적화 사업부에 속해 있고요. 네, 지금 여러 가지 그 현장에서 최적화 관련 업무들도 생산 관련 업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최적화 관련 업무에 투입돼서 컨설팅 및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를 위한 APS 시스템 구축 사례 소개라는 주제 발표를 가지고 오셨는데, 예, 예, 여기에 뭐 핵심을 뭐 간단하게 짚어주시면요. 저희가 그 중견 중소 업체에 대해서 네. APS 시스템을 많이 구축을 했는데요. 아, 네. 그 과정에서 저희가 겪었던 여러 가지 관리 포인트들이 있는데 네, 그 포인트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고요. 네, 네. 그 다음에 구축된 저희 APS 시스템이 그 SCM 관점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김태현 전문위원님을 모시고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를 위한 APS 시스템 구축 사례 소개 주제 발표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를 위한 APS 시스템 구축 사례입니다. 그 스마트 팩토리 추진단에서는 크게 단계별로 4가지 정도의 수준으로 스마트 팩토리 공장을 평가하고 있는데요. 가장 기초적인 단계는 그 POP 기반의 생산 및 이력 추적 기능이 가능한 정도 수준으로 실적 집계용으로 그 정도의 공장 상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중간 1단계는 그거보다 조금 더 진보해서 실시간 정보를 수집해서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분석 및 의사결정을 해서 다음 단계에 정보를 공유하는 단계. 그 단계까지가 중간 1단계고요. 중간 2단계는 거기서 좀 더 진일보한 생산 계획을 최적화하고 그 최적화된 생산 계획을 가지고 실시간으로 운영 공유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리고 고도화 단계는 서플라이 체인 기반으로 해서 실시간 지능화 공장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현재 국내에는 그 큰 공장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이제 고도화 단계는 없고요. 대부분 중견 중소업체에서는 기초 단계 내지 중간 1단계의 수준에 머물러 있고요. 지금 2단계로 가기 위한 과도기에 지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업체도 지금 현재 1단계에서 2단계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AP 시스템을 도입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있는 지금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소개해드릴 그 업체 현황인데요. 이 업체는 포장 소재와 전자 소재, 필름 소재를 제조하는 국내 중견 기업으로서 지금 현재 그 유관 시스템을 제외하고 그 생산 계획은 ERP 시스템과 기존에 가지고 있던 레가시 플래닝 시스템 그리고 MES로 운영이 되고 있었고요. 지금 현재는 그 레가시 플래닝 시스템 대신 저희 자사의 싱크플랜 APS라는 제품으로 대체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현장에서는 어떤 어려움 때문에 기존의 플래닝 시스템을 잘 사용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일반적인 중견 중소업체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를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존 시스템이 좀 노후하다 보니까 이 비즈니스 환경이 바뀐다거나 설비 제약이 바뀐다거나 신제품이 생기게 되면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제약이라든가 상황 반영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작업 계획자가 수작업으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수작업으로 계획을 세우다 보면
그 계획 업무가 길어지고 그러면 그분들은 하루 일과의 거의 대부분을 계획을 세우는 업무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작업자들, 계획 작업자들의 노하우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작업자 간의 그 약간의 그 편차 그런 것들이 좀 발생하게 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기준 정보의 불확실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ERP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ERP에 등록되어 있는 데이터와 실제 현장에서 쓰고 계시는 데이터 간에 갭이 발생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는 뭐 레벨이 달라서 발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같은 레벨에 있지만 정확도가 좀 달라서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이유로 실제 영업에서는 새로운 주문을 받으면 고객에게 정확한 납기, 그러니까 납기 약속, ATP라고 부르는 납기 약속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네. 도래하고요. 그리고 실제 주문을 받아서 생산 단계에 있는 주문들도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고 어떤 상황까지 왔는지 고객에게 피드백을 해줄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생산 쪽에서는 긴급 오더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또 수작업으로 또 계획을 변경하고 이러다 보니까 공장의 전체적인 생산성에 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결과가 자꾸 바뀌고 생산 계획이 바뀌다 보면 그러니까 자재를 조달하는 그 구매부서에서도 구매 계획을 제대로 세울 수 없는 네.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은 이 업체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대부분의 중견, 중소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에서 이 해당 업체는 APS라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를 원했고요. 주로 말씀하신 VOC가 한 3개 정도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장 소재, 전자 소재, 필름 소재로 나눠져 있던 사업부가 각기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거를 좀 한 개로 통합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대전제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랜 시간이 걸리던 계획을 좀 더 빨리 좀 수립해서 좀 여러 가지 업무에 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었고, 세 번째는 계획만 잘 세우는 게 아니고 이 유관부서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업이라든가 뭐 구매팀이라든가에 좀 공유를 잘 해서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저게 이제 SCM 관점이 되는 거죠. 네. 그런 쪽에서 이제 좀 큰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 때문에 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제 현업에서 생산 계획이 어떤 업무 프로세스로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이 생산 계획 업무 프로세스는 영업팀과 생산 기획팀 그리고 이제 물류 구매팀 그 외에 이제 뭐 생산팀 뭐 품질팀이 있지만 크게는 저 세 팀 위주로 이제 여러 가지가 커뮤니케이션이 되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팀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주간 단위의 주문이 들어온 거를 엑셀로 수기 관리하고 있었던 부분을 특정 시점이 되면 ERP에 이제 영업 오더로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접수된 오더를 가지고 생산 기획팀에서는 제품별, 납기별, 그 출하량별로 정리를 해서 이 생산 계획 담당자가 일별, 호기별로 물량을 배분하고 그 배분된 물량을 다시 순서를 결정하게 되는 흔히 말하는 이제 생산 계획이라는 걸 세우게 되고요. 그 생산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를 MRP를 수행함으로써 실제 어떤 원부자재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산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산출된 원부자재 정보를 구매 물류팀에 공유하게 되면 이 구매 물류팀에서는 실제 이제 과부족이 발생하는지, 실제 조달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생산 기획팀에 다시 이제 피드백을 주는 거죠. 이 과정에서 조달이 불가능하거나 여러 이슈 때문에 그 계획을 변경해야 되면 그 변경된 계획을 영업팀과 다시 협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납기를 바꾼다거나 물량을 조절한다거나 이런 식의 계속 각 팀 간에 여러 가지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 꼭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결정된 그런 확정 계획을 가지고 이제 생산에 내려서 생산에서는 MES를 이용해서 실행을 하고요. 그러면 생산 기획팀에서는 그 현재 저희가 계획한 계획과 실적 간에 계속 피드백을 하면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갭이 생긴다면 그런 걸 분석하는 그런 단계로 생산 계획 업무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거를 저희가 도입한 APS 업무 사이클에서 보면 크게 이제 제 APS 업무 사이클은 PDCA 기법이라고 해서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그런 단계를 따르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주문 관리 부분입니다. 이 주문 관리 부분은 영업팀과 생산 기획팀이 이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마련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준 정보 관리, 최적 계획 수립, 그 다음에 계획 지표 분석 관련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생산 계획을 세우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계획을 배포하거나 모니터링하는 부분은 이 생산 기획팀에서 실적을 계속 피드백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뒷장에서 설명드릴 내용들은 뭐냐면 주문 관리에서 어떤 일을 저희가 특별히 구축을 했고, 그다음에 기준 정보 관리 쪽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을 관리 포인트로 잡았는지, 그리고 최적 계획 수립에서는 저희가 단순히 하나의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반영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계획 지표 분석이라든가 그다음에 실적 모니터링 부분에서는 계획과 실적이 갭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면 빨리 그거를 캐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주문 관리 부분입니다. 이 주문 관리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영업에서 오더를 입력하면 단순히 받아서 이제 생산기획팀에서 생산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 영업에서 더 효율적으로 주문을 관리하고 입력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관리입니다. 그래서 그 월간, 주간 단위로 납입률이라는 걸 보여주고요. 그 납입률은 실제로 영업에서 원했던 주문량 대비 얼마나 지금 진척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납기 준수율은 실제 납기가 얼마나 잘 준수되고 있는지 그런 걸 보여줌으로써 너무 늦어지고 있는 주문에 대해서는 고객과 협의해서 다시 납기를 조정한다거나 하면 그런 이제 미리 사전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알람을 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짜투리가 남아있는 주문에 대해서는 다음 사이클이 올 때 생산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ERP 상에서 주문 관리, 주문 라이프 관리 사이클을 그러니까 관리를 하는 거죠. 관리해서 조금 더 이제 현실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각 제품별로 출고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금 마감 재고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계획 생산 주문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했던 물량보다 주문이 더 많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적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추가 주문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주문을 좀 줄여도 되는지 그런 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영업과 생산 간의 이제 창구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기준 정보 관리 부분입니다. 이 기준 정보 관리는 기존에는 ERP에 보면 원가 기준으로 데이터가 관리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데이터만을 가지고 생산 계획을 세우면 갭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포인트로 잡았던 거는 뭐냐면 그 중에서 그냥 써도 되는 기준 데이터들이 있고요. 생산 계획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데이터들을 관리 항목으로 둬서 어떻게 관리할지 그런 것들을 좀 개선 사항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데이터가 있지만 크게 이제 한 5가지 정도로 저희가 관리 포인트를 잡았는데요. 첫 번째는 작업 속도입니다. 이 작업 속도는 흔히들 뭐 UPH 아니면 텍 타임, 뭐 프로세싱 타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실제 ERP에 등록되어 있는 작업 속도와 현장에서 실제 작업하는 작업 속도가 좀 다른 거죠. 설비에. 그러다 보니까 계획에서 세웠던 물량 대비 실적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더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데이터의 아웃라이어를 제거하고 통계적 기법을 사용해서 주기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ERP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갭을 줄이는 역할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설비 우선순위입니다. 이 설비 우선순위는 문제가 됐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이 설비 우선순위를 관리하는 그 주체 담당자가 이제 어디냐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업에서는 저런 것까지 관리할 수 있는 엑셀로 수기 관리를 하고 있지만 관리 포인트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담당자가 어떤 방식으로 ERP에 반영을 할지 그런 걸 정해졌고요. 그래서 ERP에 들어있는 설비 우선순위와 현업에 있는 설비 우선순위를 맞추는 작업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셋업이라고 불리는 작업 변경 시간입니다. 이 작업 변경 시간의 가장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ERP에 실제로 관리되고 있지 않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저 데이터는 수작업으로 물론 엑셀 베이스로 관리를 하고 있었고 계획 담당자하고 현장 작업자만이 공유되는 그런 데이터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표준화해서 저희가 관리 영역으로 끌어오느냐
그게 이제 큰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제공, 재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적정 재고라는 개념을 써서 관리를 하고 계셨지만 이게 현실과 좀 맞지 않아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고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제 제공에 대해서도 언제 올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게 실행 불가능한 계획을 자꾸 만들어주는 이런 사이드 이펙트가 있어서 수공정 도착 시간을 관리할 수 있도록 좀 시스템을 좀 손을 봐서 그것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주 관리 부분인데요. 이 외주 관리는 실제로 사내 캐파가 아니기 때문에 계획 담당자하고 외주 계획 담당자가 전화나 아니면 뭐 이메일 등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생산 계획을 주고받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약간 비효율성이 좀 있었는데요. 이 가상 머신으로 이 외주 업체의 캐파를 등록을 해서 그리고 우선순위도 그 업체의 평가 항목을 여러 가지 표준화해서 이제 뭐 품질이라든가 가격, 납기 이런 거를 평가해서 우선순위로 이제 반영을 해서 될 수 있으면 그 정확히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외주 업체 캐파 정도까지도 볼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을 좀 확장을 했습니다. 조금 더 작업 변경 시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기존에 이제 관리하고 있던, 현업에서 관리하고 있던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제품 투 제품의 작업 변경 시간입니다. 그래서 A라는 제품에서 B라는 제품으로 갈 때 어떤 작업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얼마나 걸려요? 라는 관리를 하는 건데 이게 작업 변경 타입에 따라서 다 프롬 투 제품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이게 케이스가 너무 많은 겁니다. 케이스가 너무 많다 보니 하나만 수정을 해도 여러 군데를 다 바꿔줘야 되는 그리고 이제 수기로 관리됐다는 걸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관리가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아이디어를 낸 거는 제품 간이 아닌 제품 속성간으로 바꿔서 그 제품이라는 게 여러 가지 속성 정보를 미리 세팅을 해놓고 속성간 작업 변경 시간으로 변경하면서 이제 케이스를 많이 줄인 거죠. 케이스도 줄이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케이스를 줄일 수 없는 경우는 최악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제품 투 제품이 되지만 그것도 단순화해서 디폴트 값을 집어넣고 예외 상황만 입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리는 그런 작업을 좀 해서 이제 DB화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적정 관리 부분인데요. 이 적정 재고 관리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여기는 계획 생산과 오도 생산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인데 사업부별로 총량 기준의 적정 재고라는 개념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량 기준에서는 적정 재고를 만족하지만 아니면 여유가 있지만 그 제품 군별로 보면 그 부족 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 과잉 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영업에서 그 단순 수주를 접수하면 그 협의 없이 그걸 바로 생산 지시로 내리기 때문에 이제 계속 저런 현상이 이제 계속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적정 재고가 초과되면 이걸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의 시스템이 이제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영했던 방식은 계획 생산 제품들하고 주문 생산 제품들에 대해서 다른 정책을 좀 사용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계획 생산 주문에 대해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적정 재고 수준을 계산한 산식을 좀 바꿨고요. 그러니까 전체가 아닌 제품 군별로 하는 걸로 좀 바꿨고 그 부분에다가 그 실적과 계획의 갭을 좀 줄이기 위해서 뭐 실적 계획 갭 평균이라든가 아니면 표준 편차를 조금 더 보정을 해서 쓸 수 있도록 바꿔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도 생산은 일별로 납기를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함으로써 재고가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보면은 그거 외에도 재고 추이가 모니터링 될 수 있도록 하는 화면을 구현해서 적정 재고 초과 시에는 생산을 통제할 수 있도록 알람을 좀 띄워주고요. 그리고 적정 재고에 미달하거나 안전 재고에 미달하게 되면 생산과 협의할 수 있도록 시그널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구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계획 수립 부분인데요. 이 계획 APS에서 계획 수립은 전통적으로 이제 그 수직 계층화 계열로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그 이유는 한꺼번에 문제를 풀 수가 없을 정도의 스케일이 되기 때문에 조합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각 단계별로 보고자 하는 이제 목적이 다른 거죠. 그래서 흔히들 이제 저희가 계획 세운 거는 기확정 계획이라는 부분이 있고 거기는 건들면 안 되는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일별이 됐든 주별이 됐든 한 보름에, 그러니까 한 달 반 정도에서 한 세네 달 정도까지 물량 계획을 세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 계획을 세우는 부분은 어떤 목적이냐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오도를 얼만큼 잘 할당할 수 있고 납기를 얼마나 잘 지킬 수 있냐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캐파 능력이라든가 납기 뭐 이런 걸 위주로 좀 보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저 부분은 아마 현장에서는 뭐 중일정 계획, 소일정 계획 아니면은 뭐 FP, MP라는 이름으로 사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물량이 결정되면 이 물량 결정된 부분을 가지고 그 밑에 이제 실제로 작업 순서를 결정해 주는 그런 엔진으로 태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위쪽에서 결정한 각 날짜별로 공정 납기라는 거를 입력받아서 어떻게 하면 이 납기를 지키면서 작업 변경 없이 잘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이제 생산 전략 관리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나리오 베이스로 저희가 하나의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닌 여러 개의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여러 대안을 세워놓고 미리 이제 앞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을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각각 어떤 면에서 어떤 게 좋은지 아니면 어떤 것이 안 좋은지를 평가해서 상황에 맞는 계획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첫 번째로 대전제가 이제 납기 만족이라는 대전제를 만족하면서 재고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냐에 따라서 뭐 적정 재고를 유지하는 정책이라든가 재고 최소화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가동률을 어떻게 하면 최대로 쓸 수 있을까에 따라서 재고가 바뀌는 현황과 캐파, 설비의 캐파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것을 볼 수 있고요. 이거 용도 외에 이제 예를 들어서 PM 계획을 세우거나 설비에 미리 그 설비의 캐파를 조금 죽여놓고 돌려서 우리가 지금 우리한테 들어온 영업 오더를 얼마나 충족할 수 있는지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그리고 영업에서 주문을 입력하기 전에 납기 약속을 흔히들 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 이제 우리가 가능한지 언제쯤 우리가 이거를 납기를 충족해 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미리 이제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시나리오 베이스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획 분석 및 조정 모니터링 관련된 부분인데요. 기존에는 그 계획을 세우고 이게 현실과 좀 다르면 분석을 하는데 여러 시스템에서 정보를 가져다가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그런데 이 부분을 전부 다 APS 시스템에서 볼 수 있도록 다 이제 연결을 해서 쉽게 이제 하나 설명을 드리면 납기 준수율 조회라는 화면을 통해서 각 제품별로 납기가 잘 준수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출고지별로 납기 준수율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좀 보여주고요. 만약에 납기가 지연이 됐다면 어떤 이유에서 지연이 됐는지 미리 이제 사전에 리스팅을 해서 볼 수 있게 좀 했고요. 그 다음에 계획 조정 부분에 대해서도 간트 차트라든가 아니면 그리드를 이용해 가지고 쉽게 이제 순서를 조정하고 여러 작업들을 병합하기도 하고 쪼개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이 변화된 결과가 바로 결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적 모니터링에서는 저희가 세웠던 계획 대비 실적을 비교해서 실제로 실적이 계획과 많이 다르다면 어떤 이유에서 다른지 그러니까 이제 실적에 대한 뭐 비가동 내역이라든가 아니면 그때 어떤 자재들이 사용되고 있었고 상황이 어땠는지 이런 걸 볼 수 있게 지금 구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적용 효과 부분인데요. 이 적용 효과는 크게 이제 뭐 정량적, 정성적으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업에서 가장 만족했던 부분은 이 계획 수립 시간 단축 부분입니다. 기존에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보시겠지만 기존에 하루 일과에 거의 5시간에서 7시간이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데요. 이렇게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이제 피로도가 엄청 많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이 시간을 1시간에서 한 2시간 정도로 저희가 이제 줄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전 사업부 평균 약 80% 정도의 오도 납입률을 보이고 있었는데 저걸 92%까지 이제 좀 올렸고요. 저기 이제 올리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그 적정 재고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실제 캐파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바꿨기 때문이고요. 기준 정부도 물론 영향을 미쳤겠지만 그다음에 납기 준수율은 70% 정도 수준에 이뤘던 거를 이제 90% 정도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납기가 지연된 주문에 대해서도 그 납기 지연 일수라는 것을 따로 관리를 해서 그 부분도 한 34% 정도 감소하는 효과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적정 재고, 제품 군별로 이제 적정 재고를 관리하다 보니까 부동 재고라든가 초과 생산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줄어서 재고 유지 비용도 좀 감소되는 효과를 봤고요. 정성적인 효과로 보면 일단 그 계획 담당자가 계획들을 좀 세우기도 하겠지만 알고리즘에 의해서 세우다 보니까 이제 담당자 간의 편차가 좀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계획 시간이 좀 단축되다 보니 그 계획 담당자분들이 이제 원래 해야 될 일들, 그 생산 통제라든가 뭐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좀 생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사업부별로 산재되어 있던 시스템을 APS를 구축하면서 관리 항목을 좀 표준화해서 공통 DB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게 관리 표준화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부서 간의 연계 강화 부분이 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 단축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그 ERP 인터페이스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한 이후에 배포하는 단계까지 각각 뭐 저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뭐 60분, 4시간에서 5시간, 그 다음에 20분. 근데 저기 계획 수립 및 조정 부분에서 저렇게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공정이 여러 개가 있고요. 계획 담당자들이 한꺼번에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 앞쪽을 맡은 담당자분이 먼저 계획을 세우면 그걸 받아서 뒤쪽에서 계획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세우는 과정에서 조정도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어 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이제 저희 시스템이 들어가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인터페이스 속도라든가 그리고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그러니까 전일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를 자동으로 계산해서 그런 부분이 좀 적용됨으로써 시간이 좀 줄었고요. 인터페이스 쪽은. 그 다음에 계획도 나눠서 세우는 게 아니고 원샷에 한 번에 세워서 두세 분이 조정만 가능하게끔 함으로써 시간을 1시간 정도로 줄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배포도 시간도 좀 줄여서 총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까지로 계획 시간을 단축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 계획자들이 가장 만족했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납기 준수율 부분입니다. 저희가 앞쪽에서 설명드렸던 그 개선 활동들을 쭉 보면 오더 관리 부분에서 영업에서 들어온 오더를 바로 생산 의뢰했던 부분에서 제조 오더라는 개념을 둬서 이 제조 오더는 아까 그 주문 관리 개념인 겁니다. 그러니까 영업과 생산 기획팀이 협의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창구를 만들어 줌으로써 납입률을 좀 고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ERP 기준으로 되어 있던 기준 정보들을 생산 정확도 위주의 기준 정보로 좀 여러 가지 개선을 해서 적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계획 생산 부분과 수주 생산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정책을 적용했고요. 그리고 알고리즘 베이스의 그 최적 분배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초창기에 저희가 들어갔을 때는 한 70% 정도 수준이었던 게 이제 1차 적용했을 때는 한 75%, 2차 적용했을 때는 한 85%, 그리고 지금 현재 안정화 이후에는 한 90% 정도까지 납기 준수율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서 간의 연계 강화 부분인데요. 이 부서 간의 연계 강화는 이 계획의 변동률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연계가 잘 되지 않으면 생산 계획이 많이 변동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저희가 중점적으로 봤던 부분은 뭐냐면 이 동일한 계획을 각 팀별로 그분들이 보는 관점에서 볼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고 그 관점에서 화면을 구성해 드리면 조금 더 협의하기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결과에 대해서 영업에서는 주문 리스트라든가 아니면 제품 제공 현황 그리고 실제 주문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 했고요. 그 다음에 생산 기획 쪽에서는 일별로 얼마나 생산되고 얼마나 출하되고 얼마가 남아있는지를 볼 수 있고 또 각 설비별로는 어떤 순서로 작업이 이제 계획되어 있는지 이런 걸 볼 수 있게 해드렸고요. 그 구매 물류 팀에서는 공장별로 소요량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그 자재별로 어떻게 되는지 일별 소요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부족분이 생기면 얼마나 부족한지 그리고 이 부족분에 필요한
생산하고 있는 제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미리 이제 어느 시점에 쇼티지가 날지 아니면 어느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자재 조달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이제 서로 다른 계획이 아닌 하나의 계획으로 얘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제 저희가 변동성을 좀 줄이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이 SCM 관점에서 APS 시스템의 역할 부분인데요. 이 APS 시스템은 고객의 주문부터 출하까지 각 영역에 대해서 다 민감하게 이제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고객 주문이 한 20% 정도 변동이 생기면 실제로 생산에서 느끼는 변동률은 한 40% 정도라고 피드백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수요 관리부터 해서 출하 관리, 생산 관리, 생산, 발주 관리, 납품까지 이르는 이 전 단계에서 변동률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고요. 근데 저희 APS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각 단계별로 변동률을 관리할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씩 생기는 거죠. 그래서 수요 관리 같은 경우 보면은 납입률 관리라든가 적정 재고 관리, 그 다음에 생산 관리에서는 기준 정보 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변동률을 위해서 준수율 관리라든가, 그리고 생산에서는 제공 관리, 뭐 비가동 관리, 실적 집계 관리라든가, 그리고 발주에서는 자재 소요 관리라든가 이런 것 관리 포인트가 생기기 때문에 미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에 피드백 받았던 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고객 변동률은 그대로인데 실제 생산에서 느끼는 변동률은 기존 40%가 아닌 많이 준 5%에서 한 10% 정도 느낄 수 있었다라는 피드백을 받았고요. 이렇게 APS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그 변동률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전체적인 SCM 관점에서 보면 안정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스마트 팩토리 단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그 지금 등대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넘어가는 단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APS 시스템이 아닌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여기까지 KS텍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KS텍 말고도 이제 APS 시스템들을 공급하는 데들, 그리고 이제 기존에 SCM을 했던 SCM 전문 업체들도 이제 APS 나름의 SCP 쪽에 APS도 있고 이제 하단 말이에요. 그 KS텍이 그래도 이제 어쨌든 뭐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차별화 포인트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경험이 좀 많고요. 저희가 한 20여 년 정도 이 일만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큐리스틱 기반이 아닌 최적화 수리 모델 기반 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쪽하고 다른 겁니까? 예, 약간 이게 다른 맥락으로 저희가 기술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대해서 좀 특화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뭐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 김태현 전문위원님을 모시고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